근데 제가 아직 사무실을 못 가봐서 회식 없나요, 진짜? 아, 회식이, 창규 씨 오늘 이렇게 시간 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간략하게 이제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한국에서 무엇을 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 네. 저는 지금 아마존 소프트웨어 팀에서 시니어 벤더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한찬규라고 합니다. 지난 7월에 아마존 리테일 리더십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으로 조인을 했고요. 아마존 조인하기 전에는 현대자동차 경영지원본부에서 6년 반 정도 일을 하고 듀크 대학교에서 MBA를 받았습니다. 한국 생활 하셨었던 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현대자동차가 지금 한국에서 이제 제일 좋은 회사고, 뭐 세계적으로도 엄청 유수한 회사고, 근데 그때 유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 아마 한국에서 MBA 가고 싶으셔서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다 비슷할 것 같은데, 그 당시 제가 하고 싶은, 하고 있는 일 말고, 다른 일들도 조금 더 도전을 해보고 싶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테크 분야 쪽에 관심이 많아서, 테크 회사 쪽, 미국에 있는 테크 회사 쪽 취직이 해보고 싶어서 도전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이제 테크 회사에 입사를 하려고 하셨다는 건데, 그게 이제 MBA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셨던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제가 비자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직접적인 채용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경력이 그 당시 이미 6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경력을 활용하면서 미국 현지에서 취직을 하려면 MBA가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MBA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뭐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그 뭐 GMAT부터 시작해서 토플, 뭐 에세이, 뭐 여러 가지 있었을 것 같은데, 듀크 대학교를 어떻게 보면은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좀 거기에 배경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어떻게 이제 결심을 하고 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학교 선택까지 하게 되었는지가 이제 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MBA 준비를 굉장히 빨리 시작했어요. 회사 들어가고 2년 차 때부터 GMAT을 공부를 해서 GMAT 점수는 상당히 빨리 받았는데, 이게 에세이를 쓰다 보니까 골 세팅이 정말 힘들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단순하게 여기서 하던 일이 있고, 이거의 연장선상에서 그 MBA랑 MBA, 포스트 MBA 골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제 경력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로지컬하게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걸 MBA에 어필하고 내 다음 커리어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까 좀 많이 생각하는 과정을 가졌고요. 듀크 대학교 선택하게 된 건 사실 가장 점수에 맞게 좋은 학교가 붙은 게 듀크였기 때문에 선택을 했는데, 들어오고 나서 판단을 해보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우선 듀크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있는 팀 컬처가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어느 학교든 다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할 텐데, 듀크 같은 경우는 특히 약간 프랙티컬하게 이게 적용이 많이 되거든요. 다른 학교들, 뭐, MBA 들어오고 나시면은 컨택 네트워킹 정말 많이 하실 텐데, 다른 학교가 10명 중에 한 1명 정도 답변이 오면, 듀크는 한 두세 명 정도 오는 정도로 그래도 좀 끈끈하게 많이 끌어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듀크가 그 상위 학교들 중에는 제일 시골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저는 듀크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존에 입사하게 된 어떻게 보면 경로라고 할까요? 좀 약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있는 리테일 리더십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은 로테이션 프로그램이거든요. 3년 동안 두 번의 로테이션을 돌게 되는데, 이건 다 온 캠퍼스로 채용이 되고요. 온 캠퍼스에서 서류를 지원한 다음에 온라인 어세스먼트라고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인적성 검사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시험을 봐요.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업무하는 환경이랑 상황을 주고 이 상황에서 넌 어떤 판단을 내릴래? 라는 질문들을 1시간 정도 동안 계속 던지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선택지들을 주는 게 선택지가 다 틀린 말은 없고 이게 어떤 선택지가 가장 아마존에서 일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가장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좀 많이 보는 시험이었고 이 온라인 어세스먼트를 통과한 다음에는 인터뷰를 받는데요. 이거는 좀 다른 회사랑 다르게 하루에 몰아서 1시간씩 4명이랑 인터뷰를 봤어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긴 했는데 그래도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는 시간은 다른 회사들보다 적어서 좋긴 하더라고요. 취업 활동을 하면서 이제 아마존에 계시니까 뭐 아마존만 지원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뭐 다른 회사들도 지원하셨나요?
다른 회사들도 지원을 다 했죠. 다른 MBA 분들 그러시듯이 지원할 수 있는 회사들은 싹 다 지원을 했었고요. 붙고 나서는 다른 회사들을 지원을 다 철회를 했기 때문에 결국엔 최종적으로 아마존에 오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이런 걸 여쭤보는 게 많은 이제 유튜브 보면은 마치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이랑 구글만 지원했는데 뭐 3개 다 됐다, 뭐 2개 다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1000군데 이상을 지원했던 것 같아요. 1000군데 이상의 롤. 회사는 아니고 뭐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지원했는데 본인이 그걸 약간 수치화 시킨다면 한 몇 군데 정도 될까요? 저는 인턴십부터 포함하면 저도 한 500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인턴십 네. 때 지원이, 인턴십 때 한 2, 300군데, 그 다음부터는 풀타임 준비하면서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몰아서 뭐 한 2, 30군데씩은 지원을 했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다들 나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만 지원했는데 뭐 됐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많으신 것 같은데 그게 사실 대다수가 아니라는 거를 조금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렇죠. 이제 취업 활동을 빡세게 하셨잖아요. 저도 네. 그렇고 이제 취업 활동하면서 겪었던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뭘까요?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이번에 MBA랑 MBA 졸업 후에 일하는 게, 미국에서 첫 경력이거든요. 다 한국에서 학부 나오고 일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첫 번째로는 미국에서 경력이 없다는 게 가장 좀 크게 작용을 해서 인턴십 때 굉장히 고생을 했고요. 이것도 또 연장선상인데 한국에서만 일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내가 그동안 했던 경력이 어떤 롤이고 어디에 맞고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어디에 지원할 수 있는지 이걸 찾아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이게 도움이 되기도 좀 쉽지가 않고. 예를 들어서 저는 한국에서는 그 경영지원본부 쪽에서 용역업체 계약 관리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건 한국에서 볼 때는 노무 관리 아니면은 그 경영지원 총무일 뭐 이런 쪽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미국에 와서 설명을 하려니까 인터뷰 때라든지 뭐 설명하니까 너무 힘들고 애들도 알아듣지 못하고 했었는데 그걸 나중에 인턴십 끝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 비슷한 롤이 구매본부 쪽에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이거를 보통 서비스 계약 관리 쪽을 indirect procurement라고 해서 다 구매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냥 나는 내가 인터뷰 볼 때 내 이전 롤에 대해 설명을 할 때도 그냥 indirect procurement 했어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또 지난하게 풀어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도 지치고 그렇죠. 또 어느 분야로 지원했을 때 내가 유리하고 내 경력이 쓰이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그 당시 혼동이 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제가 찾아내고 내 경력이 무엇이었고 강점이 무엇이고 어디에 이걸 활용할 수 있는지 알게 된 다음부터는 훨씬 더 수월하게 지원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너무나도 와닿는 얘기들이네요. 이제 좀 아마존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네. 이제 갑자기 이제 표정이 어두워지시니까 한국에서 이제 일을 하셨으니까 그것도 한국의 최고의 대기업에서 일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도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약간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사실 아마존이 굉장히 한국 회사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업무 강도라든지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라든지 이게 되게 한국 회사랑 그나마 미국 회사 중에서는 애플이랑 같이 한국이랑 흡사한 환경을 가진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저는 탑다운이냐 다운투탑이냐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아마존에서 제가 가장 놀랐던 건 모든 게 다 실무자 중심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결정을 내린다든지,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를 한다든지, 이런 게 다 실무자 위주로 되고, 한국에서는 보통 그 팀의 매니저, 뭐 팀장님이라든지 그 위에 실장이라든지, 이런 매니지먼트급에서 그 방향성을 결정을 하고 오더가 내려온다면, 이쪽에서는 매니저는 사실 피플 매니지먼트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해서 밑에 있는 팀원들이 자유로운게 본인 의견 피력하고 방향성을 정해서 그걸 나아갈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역할을 메인으로 하고 뭐 이렇게 결정을 대신 내려주거나 이런 거는 한국이랑은 좀 다르게 거의 없었어서 좀 놀랐습니다. 많은 이제 한국 분들이 아마존 하면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멀리 있는 느낌이실 테고, 이제 이름은 항상 들어봤지만, 뉴스에서도 들어보고, 뭐, 많이 들어봤을 테지만 되게 멀리 있는 느낌일 텐데, 뭔가 아마존만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아직 사실 들어온 지 이제 반년이 넘어서 이게
뭐라고 딱 말하기가 힘든데, 뭐, 그 특징, 다른 거 중에 하나는 사실 되게 모호한 것 같아요. 조직도 그렇고, 롤도 그렇고, 정말 어카운트 매니저, 저 파이낸스 팀,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 하나에 달라붙어서 같이 일을 하고, 협동해서 일을 하고, 명확하게 누구 롤은 여기까지, 누구 롤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정말 다 같이 일을 하거든요. 또 이런 부분에서 뭐 롤 세팅이나 이런 게 조금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좀 다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다 같이 일을 하는 것 같고, 또 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어디까지가 내 팀이고 이게 좀 조직적인 이런 게 좀 파악하기가 워낙 복잡하게 꼬여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럼 뭔가 한국보다 이런 점이 뭐 훌륭하다까지는 아니고, 뭐 한국보다 이런 점은 내가 선호한다. 아무래도 시간 자율성이죠. 왜냐면은 이게 자기가 해야 되는 업무만 한국처럼 이렇게 제가 아직 사실 사무실에 가보질 못했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사무실에 가보질 못하고 계속 워크 프롬 홈으로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도 이게 제가 일을 시작할 중요한 미팅들을 참여하고, 그 다음 타임 매니지먼트 하는 게 조금 더 자율적이고, 그리고 뭐 급한 일, 저희 팀에서도 보면은 다들 일하시다가 애기 픽업하러 간다고 나가시고 밤에 다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시간 조절을 다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굳이 뭐라고 하는 문화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좀 한국에 이렇게 그립다라고 뭐 그리운 점들 아니면 혹은 조금 한국의 방식을 도입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점들이 있을까요? 이게 방식을 도입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 회사가 좀 그려질 때는 제가 혼자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좀 그립긴 해요. 왜냐하면 모든 책임을 저 혼자서 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결정을 그냥 내가 알아서 내려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이 그립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확실히 이게 미국 회사다 보니까 평가 시스템이 그 다면 평가를 진행을 해서, 사실 한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팀장이랑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게 지금 내 맞는 트랙에 있는 건지를 파악하기가 좀 더 용이했던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알기가 아직까지는 좀 힘든 것 같고,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하고 더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제일 그리운 건 약간 회식인 좋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아직 사무실을 못 가봐서 회식 없나요, 진짜? 회식이, 뭐, 사실 약간 좀 웃기긴 한데, 제가 지금 회사 사무실에 있거든요. 근데, 그래요? 근데 회식은 있어요. 해피아워라고 해서 있어요. 가끔 가다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금요일 날 한 3, 4시쯤에 이제 나가서 근처에 있는 바를 잡아놓고,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음식이나 이런 뭐 맥주 몇 잔이랑 이런 거 마시고, 대부분 6시면 집에 가죠. 아무도, 야, 2차 뭐 약간 이런 얘기는 없고, 당연히 없고, 아무도 막 술이 취할 때까지 마시는 사람도 없고, 그냥 정말 한 1시간, 2시간 정도 이제 둘러 앉아 있거나 아니면 이제 서서 다들 약간 이야기하고 맥주 한 잔 마시고 음식 같이 먹고 하는 정도가 끝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미국에 이제 유학이나 아니면 혹은 미국에 이제 취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꽤 계실 것 같아요. 한국에. 혹은 뭐 지금 미국에도 계실 수도 있고. 그런 분들께 좀 조언을 드리자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한 2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보통은 유학 준비를 하시거나 취직 생각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인터넷 찾아보시는 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실제로 그 인터넷도 찾아보시지만 실제로 MBA를 최근에 다녀오셨거나 실제로 취직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최대한 좀 많이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유학 준비할 때 뭐 사이트들 많이 돌아다니면서 MBA가 어떻고 그래서 조금 많이 봤는데, 실제로는 조금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MBA 졸업 후에 현지에서 취직 가능성이라든지, 한국 리턴 했을 때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좀 많이 극단적이고, 이게 좀 편향된 시선들, 아니면 뭐 내 주변에 누가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더라 이런 게 많은데, 실제로 최근에 다녀온 사람들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고, 또 한 명의 의견은 또 사람마다 상황 컨디션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모두의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이야기를 해보시고 들어보시고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연락을 해서 관련된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고 부탁하고, 또 그 사람들 이야기 듣는 것 자체가 MBA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거든요. 여기서 공부하고 취직하는 데 가장 큰 소양이기 때문에
미리 좀 연습하신다는 생각으로도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인더스트리에 있다가 MBA를 끝내고 다시 또 인더스트리로 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 같은 그 경력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경력을 조금 더 길게 가지고 오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여기에 왔을 때 랭귀지라든지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가 경쟁력이 약간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건 뭐 공부할 때라든지 취직 시장에서라든지 취직 후에라든지 이걸 커버할 수 있는 건 본인의 경쟁력, 업무적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시기 전에 본인의 경력을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업무가 PM, PMM, 뭐 아니면 벤더 매니저라든지 어느 부분에서 가장 잘 경쟁력 있게 먹힐 수 있고 또 보통 MBA 애들이 한 3년에서 5년 사이의 경력을 갖고 오기 때문에 이런 미국에서 3년에서 5년 정도 경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를 좀 공부해 볼 수 있는 좋은 수단은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의 취업 공고를 보는 건 것 같아요. MBA 취업 공고를 보면 잡 디스크립션을 정말 자세하게 써놓거든요, 미국은. 그래서 여기 리콰이어먼트라든지 잡 디스크립션을 한 번씩 찬찬히 보시고 어느 분야에서 내가 조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이야기네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